오늘 주제는 해시예요. 아마 자바 개발자라면 해시 맵이라는 걸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구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바 측면에서 설명드리자면 해시 맵은 맵 인터페이스 대표적인 구현체 중 하나이고 해시 테이블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했죠. 그런데 해시 함수, 해시, 해시값, 해시 테이블 이 용어들이 전부 비슷비슷해서 처음 공부하면 굉장히 헷갈릴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네 가지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기보다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훨씬 쉬워요. 이번 시간에는 그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시란 어떤 걸까요? 먼저 용어부터 좀 정리해 볼게요. 짠! 해시는 입력 데이터를 해시값으로 변환하는 기법이고 해시 함수는 해시값을 만들어내는 함수, 해시값은 해시 함수가 만들어낸 결과값, 해시 테이블은 해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구조. 이 네 개를 하나로 연결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를 들어 애플이 이렇게 들어가서 해시 함수를 돌리면 이렇게 큰 정수가 만들어질 수 있죠. 이 숫자가 바로 해시값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숫자를 어디에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두 번째, 왜 해시를 사용할까? 우리가 배열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32개의 버킷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배열은 인덱스를 알고 있다면 접근이 굉장히 빠르죠. 이렇게 20번 방처럼 바로 접근하면 되니까. 시간 복잡도가 5, 1이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애플이라는 단어가 이 배열에 몇 번째에 있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부터 하나씩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즉 ON이 걸리고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F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처음부터 찾지 말고 바로 저장된 이 위치를 알 수 있을까? 해시는 바로 이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게 되었죠. 세 번째, 해시 테이블. 그래서 등장한 것이 해시 테이블인데요. 해시 테이블은 내부적으로 배열을 사용하는데 다만 일반 배열처럼 순서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키를 이용해서 저장된 위치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아요. 처음에 키가 들어오면 해시 함수를 통해서 해시 값을 구하고 버킷 인덱스를 계산하고 그 배열을 접근하게 되는 거죠. 즉 F이라는 키가 들어오면 먼저 해시 함수가 해시 값을 만들고 그 해시 값을 이용해서 배열의 몇 번째 버킷을 사용할지 계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저장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우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배열 전체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산된 버킷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 1이라는 시간 복잡도의 성능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같은 버킷에 여러 데이터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몰리는 그런 충돌이 발생하면 성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이 충돌에 관한 것도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네 번째, 실제로 배열에는 어떤 게 저장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배열에는 정말 F이라는 단어가 그 문자에만 저장될까요? 아니죠. 해시맵은 키와 밸류를 함께 저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객체가 저장이 돼요. 정확히 말하면 배열에는 노드 객체가 아니라 노드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가 저장돼요. 즉 해시 테이블은 배열의 값을 저장하는 자료 구조가 아니라 배열의 노드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해시 함수.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좀 생기겠죠. 아까 애플에서 해시 함수를 두었는데 숫자가 여러 개 크게 나왔잖아요. 막 9700, 4276 이렇게. 도대체 이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해시 함수, 이 해시 펑션이라는 친구인데 가장 단순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애플을 아스키 코드 돌려도 숫자가 나오겠죠. 이것도 예시예요, 예시. 자, 이런 아스키 코드를 더해보면은 53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버킷이 32개라면 530에서 나머지 32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18, 18번째 버킷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은 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ABC라는 단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아스키 코드와 CAB라는 단어가 있다고 할게요. 이 아스키 코드의 합은 문자의 숫자만 다를 뿐인데 값은 같겠죠? 즉 같은 버킷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죠. 그래서 실제 구현에서는 문자의 숫자도 반영하도록 각 문자마다 일정한 값을 곱하면서 계산하는데요. 자바의 string.hash 코드라는 이 함수 역시 이런 방식으로 31을 이용하여 해시 값을 계산하게 돼요. 애플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애플의 A의 아스키 코드는 97이었고 P의 아스키 코드는 112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31을 곱해준다고 했잖아요. 처음 인덱스는 0 곱하기 31 한 다음에 플러스 97 해주면 97이 나오고 여기서 그 다음에 97 곱하기 31
플러스 112 해주면은 여기서 뭐 3119라는 숫자가 나온대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 3119 곱하기 31, 그 다음에 112를 더해주면은 96801 뭐 이런 숫자가 나오고 쭉쭉쭉 계산해보면은 A의 해시 코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계산하면 이런 해시 코드가 나오는데 아까 버킷이 32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나머지 32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16이 나와서 이렇게 애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나나를 계산해 보면은 바나나도 13억 얼마쯤 나오는데 여기서 나머지 32 하면은 이렇게 13으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리고 코드라는 해시 코드도 이 나온 큰 값에서 나머지 32 하면은 이렇게 인덱스 5번째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해시가 동작하는 거예요. 방금 설명드린 거 다 예시예요.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 아스키 코드 뭐 31 곱하는 거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좋은 해시 함수의 목적은 같은 입력이면 항상 같은 결과를 만들고 서로 다른 입력은 최대한 다양한 해시 값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 충돌이 일어나서 같은 버킷에 서로 다른 키가 존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6번째 충돌 해결. 서로 다른 키가 버킷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애플이란 단어도 3번으로 갈 수 있고 바나나란 단어도 3번 인덱스로 갈 수 있어요. 이걸 해시 충돌이라고 하죠. 해시는 무한한 데이터를 제한된 배열 칸에 넣으려고 하니까 충돌이 반드시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 충돌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야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체이닝 기법, 하나의 버킷에 여러 노드를 연결 리스트 형태로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인덱스 세 번째 애플, 바나나, 코드 연결 리스트로 묶어버린 거예요. 자바의 해시맵도 기본적으로 이 방식을 사용하게 돼요. 다만 자바 8 이후부터는 한 칸의 데이터가 너무 많이 몰리면 연결 리스트를 아르비트리, 레드블랙 트리로 구조로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 레드블랙 트리 구조 배웠었죠? 그리고 오픈 어드레싱 기법, 충돌이 나면 다른 빈칸을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처음에 애플을 3번 칸에 저장했는데 바나나가 3번 칸을 지정한다? 근데 3번 칸에 이미 들어있으니까 다음 4번 칸에 저장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 4번에도 값이 있었다? 그럼 5번 인덱스에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할 때 대표적으로 다음 칸을 계속 검사하는 리니어 프로빙 방식이 있죠. 뭔가 번거롭죠? 만약 이 와중에 3번을 삭제하면 그러고서 거기 널러두면 바나나를 검색했을 때 바나나 3번 찾아. 그 다음에 4번에 가야 되는데 이게 널이야. 바나나를 영영 못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삭제한 자리를 삭제 뭐 톰스톤이라는 표식을 남기고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이 오픈 어드레싱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도록 하고 대략적으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해요. 세부 용어도 크게 기억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해시 자체는 자료 구조라기보다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기 위한 기법이에요. 그리고 이 해시 기법을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자료 구조가 해시 테이블이라고 했죠. 해시맵의 키는 중복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해시셋은 내부적으로 해시맵을 사용하며 실제 값은 의미 없는 동일한 객체를 저장하고 키만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중복을 넣을 수 없는 구조이고요. 오늘 배운 걸 좀 그려보면 대략 이렇게 돼요. 칠판 쓰니까 너무 어려워요. 글씨 좀 양해해 주세요. 이 키 밸류 구조는 개발에서 정말 많이 사용돼요. 세션 관리, 캐시, 레디스 같은 NoSQL, 각종 라이브러리 내부 구현에서도 해시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기타 알고리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즉, 이 해시 구조를 좀 알아두시고 해시의 특성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래프라는 추성 자료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끝!